안녕하세요. 새법률 산책 김슬아입니다. 국가 간 장벽이 무너져가고 글로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활약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국적 기업들이 국가 간의 세법 차이나 조세 회피처 등을 이용해서 세금을 피해가는 일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첫 코너 입법 전망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구글세로 불리는 다국적 기업 과세와 관련된 입법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다국적 기업들. 하지만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도입 필요성이 대두된 구글세. 구글이 검색 기업으로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올리는 데 비해서 사실 세금을 별로 낸 게 없거든요.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그리고 국내 기업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한 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1990년대) 이후 다양한 분야의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곳곳에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2000년대 들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업이 성장하면서 애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국적 IT 기업들의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기업들의 세금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제조업 등과 달리 규제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IT 기업들이 과세를 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에서 일명 구글세 도입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보통 인터넷을 이용한 거래라는 것 자체가 일반 물품 거래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고정 사업장이 필요가 없다든지 그리고 디지털 거래가 이제 물질적인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리고 국경 간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래 정보가 투명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구글이 검색 기업으로 유럽에서 검색을 제공하면서 그로부터 광고를 얻어서 어마어마한 그 수익을 올리는 데 비해서 사실 세금을 별로 낸 게 없거든요. 거기서 콘텐츠 사용료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으면서 나온 것이 바로 구글세 논의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최근에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인터넷이라는 것이 모바일 기반으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넘어가면서 모바일에서 OS에서 구글 OS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5%를 넘고 그리고 이 모바일 콘텐츠 점유율이 구글이 49.1%, 애플이 30.5%를 차지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PC 기반 환경하고 전혀 달라진 거죠. 실제로 2013년과 지난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구글이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고 애플도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에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제3국의 자회사를 만들어 로열티, 상표권료 등의 명목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보내거나 서버를 이전해 과세를 피해가기 때문인데요. OECD에서는 이러한 조세 회피 문제를 뱁스라고 지칭했습니다. 이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으로 다국적 기업이 각 국가의 세법 차이 등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뱁스로 인한 세수 손실액만 해도 매년 최고 2,400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법인세의 10% 수준인데요. 국내의 경우도 해외 법인 9,500여 개 중 4,752개 기업이 법인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뱁스 플랜이라는 것은 사실은 처음에 논의된 게 굉장히 얼마 안 됐습니다. 2012년이니까 불과 몇 년 전에 논의가 시작됐고 OECD 이제 재정위원회에서 이 국가적으로 조세 회피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방지하면 좋을까라는 종합 플랜을 이제 만들기로 합의를 했고 이제 세원 혹은 소득에 대한 잠식 부분을 잡아서 과세하겠다라는 논리이고
이런 배경은 기본적으로 이제 다국적 기업들, 뭐 애플, 아마존,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이 소득을 많이 범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조세 피난처라는 국가들을 통하여 세원을 이전시키고 소득을 이전시켜서 소위 말하는 세금의 부담을 낮췄고 그것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발휘된 게 뱁스 플랜의 어떤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 속에서 지난달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뱁스, 즉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 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같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6일 터키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상들은 뱁스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보고서는 조세 조약 남용 방지, 국가별 보고서 교환 등 15개 과제에 대한 대응 조치를 담고 있는데요. 뱁스 주요 합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국가 간 세법 차이를 악용해 양국에서 이중 비과세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소득 지급국에서 과세를 하도록 하고 미과세 시에는 수령국에서 과세하도록 했습니다. 또 해외 자회사 소득을 본국에 배당하지 않고 장기 유보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해외 자회사 유보 소득도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를 적용하고 우회 투자 등을 통해 비과세, 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부당하게 누릴 때에는 조세 조약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역시 G20 후속 조치로 단계적인 법 개정을 시작했는데요. 그 첫 번째 입법 성과로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제조세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다국적 기업을 지금까지 가세하고 싶어도 다국적 기업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버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구글 코리아나 이런 그 다국적 기업들이 대부분 유한 회사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 외국 법인들은 정확하게 이걸 제출할 의무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의 특징은 국제 거래 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추가하는 것이 바로 이 법률안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다국적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벌어들이고 그리고 여기서 벌어들인 돈을 해외로 이전하는 그 내용을 숨길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그 법률안의 기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과된 법안에서는 해외 법인과 구글 코리아 등 국내외 다국적 기업 법인으로 하여금 지배구조와 거래 내역, 인수합병 등의 내용을 과세 당국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 및 매출액이 일정 수준 이상을 초과할 경우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통합보고서 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법인이 사실상 다국적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1,000만 원의 과태료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와 향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세원 확보가 어려웠던 문제와 함께 자주 지적되던 부분이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인데요. 현행법에는 세금을 물어야 하는 국내 원천 소득 항목에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구글 등 IT 기업들의 무형의 저작권인 애플리케이션 등의 매출에 대해 과세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이 법인세법 개정안,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외국인 투자기업의 이 국내에서 받는 혜택, 소위 조세 감면액이 한 해에 한 5천억 원 달합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 투자기업들이 정확한 매출 소득이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얼마 벌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공시 의무도 없고 과세 자료도 전혀 없고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떤 형식으로
과세를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자, 특허권, 실용신안, 상표권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소위 이제 외국에서 등록이 됐지만 국내에서 제조 판매된 경우에는 그런 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개념이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 공간이지만은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돈은 그 부분에 대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사용료로 보고 그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그 사용료는 과세로 연결이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법안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국외에 등록되어 있더라도 국내에서 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외국 법인의 국내 원천 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입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향후 다국적 기업 조세 관련 입법 시 해외에 진출한 우리 IT 기업들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우리도 이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경우는 글로벌하게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도 진출해 있고, 그리고 네이버는 일본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특히 네이버의 주요 플랫폼이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메신저가 있는데요. 이 메신저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그 디지털 무형의 거래이죠. 거기서 각종 스티커 같은 것들을 사면서 거래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은 동일하게 이런 조세 회피의 관점에서 그 진출해 있는 그 국가들에서 견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구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때 해외의 다국적 기업만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에 진출했을 때도 동시에 같이 감안해서 글로벌한 어떤 동향 같은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국 기업과 외국 다국적 기업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 경제. 글로벌 경제의 흐름 속에 실효성 있는 구글세 관련 입법이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이번에 그 G20에서 이게 보고서가 채택이 되면서 소위 구글에 대한 구글세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잠정 합의가 됐지 않습니까?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되고 또 플러스 알파로 이 에릭 슈미트 회장도 이 부분이 이렇게 당연히 돼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견을 피력한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는 거는 사실은 국가 경제의 좀 체질을 좀 강화시키고 또 국내 경제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같이 세계 경제하고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한데 이 부분들이 규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 조세 정의를 외국인 기업이든 국내 기업이든 조세 정의를 좀 실현하자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IT 산업의 발전으로 세계가 가까워졌고 다국적 기업들의 활동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발전적으로 공존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매출 공개를 바탕으로 한 공정한 조세 납부가 필수적일 텐데요. 조세 회피 행위를 막기 위해 개별 국가 차원으로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최근 국제사회 공감대가 매우 반가운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에 발맞춰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입법 조치가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2011년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집단 해고를 당한 한 대학의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용역 근로자들의 처우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국내 공공부문 용역 근로자만 해도 약 12만 명. 4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이들의 근로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인데요. 청소라는 거 보면 월급이 똑같은 거예요. 뭐 1년 된 사람이나 10년 된 사람이나 뭐 좀 삶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임금이라든지 복리후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좀 확실히 좀 처우 개선이 됐으면.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합동으로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공공부문에 대한 보호지침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침을 모두 준수한 계약은 38%, 특히 시중 노임 단가를 적용한 용역 계약은 약 46%에 불과해 권고 수준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일 경우 작성해야 하는 청렴계약서의 명칭을 공정계약서로 변경하고 해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적정 임금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약정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를 지키지 않은 입찰자 등은 해당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경험 한 번씩은 있을 텐데요. 국내 은행들의 장기 미사용 계좌는 총 2억 1,800여 개. 이 중 무잔고 계좌는 5천만 개가 넘고 잔액이 없으면서 1년 이상 입출금이 없는 계좌도 3,700만 개에 달했습니다. 이러한 계좌들은 금융 경로 추적을 피할 수 있어 탈세, 금융 사기 등 범죄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이에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서는 예금 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가 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의 경우 금융회사가 예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는데요. 이와 함께 예금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예금 계좌주에게 사전 통지를 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인 중소기업의 기술을 편취하는 일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하도급 거래 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 사업자의 기술 자료를 제3자 등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계약 체결 이전 단계의 기술 편취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 이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은 후 위탁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래를 거절한 후 그 기술 자료에 약간의 변형만 가해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이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서는 수급 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기술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로 하여금 비밀 유지 및 기술 자료를 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이를 위반해 손해를 입은 자가 발생할 경우 원 사업자가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소개해드린 법안 중에서도 장기 미사용 계좌 사기 근절 법안이 눈길을 끕니다. 내 통장이 대포 통장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나도 모르게 잠자고 있는 휴면 계좌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를 통해서 금융기관별 계좌번호와 금액 등 휴면 계좌에 대한 통합정보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률 정보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새법률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일지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새법률 생활백서의 양지우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각하다지만 이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 때문에 아우성입니다. 또한 잦은 이직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제도가 바로 내일 채용 공제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새법률 생활백서에서 알아보시죠. 내일 채용 공제는 5년간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해 근로자가 만기 시까지 재직할 경우 공동적립금을 지급받는 제도인데요. 근로자는 1, 기업은 2 이상의 비율로 납입해 5년간 최소 2천만 원 이상 적립해야 합니다.
지난해부터 내일 체험 공제를 도입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구로구의 한 회사인데요. 200여 명의 직원과 함께하는 이 회사는 온오프라인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회사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들에게 주는 특별한 성과금이 있다고 하던데요. 내일 체험 공제라는 그런 혜택을 좀 주고 있는데요. 본인이 일정 금액을 납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납입을 해줘서 5년 이상 납입이 되게 되면 그걸 이자와 함께 주는 그런 일종의 보너스 같은 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내일 체험 공제 혜택을 받고 계신 건가요? 네. 이 회사에서 내일 체험 공제에 가입한 이는 모두 17명. 월 얼마 정도를 내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4월부터 저는 납입을 시작해서 월 12만 원씩 납입을 하고 있고요. 제가 12만 원을 납입하면 회사에서 그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납입을 해주세요. 이렇게 5년 정도 납입을 하면 복리이자까지 합쳐 약 2,500만 원 수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일 체험 공제 가입으로 마음가짐도 달라졌습니다. 직장인들은 다 그렇겠지만 저도 제 커리어를 생각할 때 외부에 지금보다 더 도전적인 기회가 있다면 도전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 요즘은 좀 사실 그런 마음은 전보다 조금 덜해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대상자가 된다는 게 그만큼 회사에서 가치를 보여줬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삼아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회사도 내가 여기에 오래 남아있기를 원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럼 5년 이상을 다니셔야 되는데 자신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는 이 내일 체험 공제 5년 납입을 했을 때 목돈이 생긴다 이런 것도 사실 영향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이처럼 내일 체험 공제는 시행 15개월 만에 약 10,000명에 돌파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과연 어떤 기업에 어떤 직원들이 혜택을 받는지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에 도입된 내일 체험 공제는 약 4,200개의 중소기업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기업당 평균 2.4명의 직원들이 가입했고 가입자 절반이 평소 이직률이 높은 근속 3년 미만 인력이라는 데 의미가 큽니다. 중소기업들만 이렇게 내일 체험 공제를 시행하는 까닭이 있을까요? 중소기업들의 그 인력난 문제가 지금 많이 심각해서 사장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수한 직원들 이렇게 데려다가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해서 뭐 2, 3년 돼서 쓸만하면 이 직원들이 다른 회사로 옮기고 하는 문제가 정말 가장 어려운 일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런 제도가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유흥업소와 향락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전업종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요. 납입 금액은 근로자와 기업이 1대2 이상의 비율로 근로자가 12만 원을 내면 사업주는 최소 24만 원을 납입해 5년 후 근로자는 총 원금 2,160만 원의 복리이자를 더해 지급받습니다. 자신이 낸 금액 대비 3배에 가까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인데요. 내일 체험 공제 가입 후 사업주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일 체험 공제가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어떤 세액공제라든가 소득공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실질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천만 원, 내년 같은 경우는 한 1억 정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그런데요. 솔직히 중소기업에서 그게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직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런 손실에 비하면 이 비용은 훨씬 적은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회사에서 투자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이 대상이 아닌 직원들도 이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본인도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 좀 노력한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어떤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이뿐 아니라 내일 체험 공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등 혜택이 뒤따르는데요. 기업과 근로자 입장에서 각각 받을 수 있는 혜택이 궁금합니다. 중소기업
에서는 이제 이 공제에 가입하면 이제 추가적인 경비 부담이 생기는데요. 기업주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 손비 인정을 해드리고요. 납입 금액의 25% 내지 전년도 증가분의 50%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 측면에서는 만기 시에 수령하는 금액의 그 소득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이런 제도가 곧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가운데 내일채움 공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복지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5년 후에 혜택을 받으시면 그 성과금으로 뭘 하실 계획이신가요? 5년 뒤면 아직 좀 남긴 했지만 적지 않은 목돈이기 때문에 어머니께 차를 한 대 뽑아드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꽤 큰 목돈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제가 또 평소에 하고 싶었던 공부를 대학원을 간다거나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채움 공제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대기업 쏠림 현상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처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정책들이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세법률 산책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알찬 법률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Of two soft voices blended in perfection from the reels of this record.